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다항식의 연산 단원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 36쪽을 한번 볼까요? 자, 교재 36쪽에 보시면 이제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항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해서 거기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 이런 거에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에서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항등식하고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항등식은 어떤 숫자, 어떤 문자를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방정식은 특별한 문자나 특별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딱 묶여있는 게 있고, 우변에는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x 자리들에다가 사실 0을 넣든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항상 좌우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이쪽은 4죠. 그 다음 이쪽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우변도 4가 되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대입해 봅시다. x에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1,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9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냐면 지금도 써놨지만 곱셈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이 곱셈 공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곱셈 공식을 보면 이 좌변을 전개한 게 우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식을 쓴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식을 풀어가지고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전개만 해서 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정식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 1차 방정식부터 배웠죠. 2x는 4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야지만 이 식이 성립하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3을 대입하거나 4를 대입하거나 이러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x에다가 특정한 숫자나 문자만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을 갖다가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정식은 많이 봤습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이런 형태들 우리 여태까지 많이 본 거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단원은 항등식이니까 이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항등식이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2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암기라고 좀 적어줄게요. 암기. 자, 얘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4가지 표현이 모두 다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이 4개 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런 표현을 절대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문제집에서는 간단한 예시들에서는 예제니까 항등식이라는 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런 말을 안 주고 다음과 같이 4가지 표현으로 주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자, x의 값이 1이든 2든 3이든 뭘 넣든 간에 성립을 다 한다는 소리니까 항등식의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 자, 모든 x라고 하면 1이든 2든 3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성립을 한다는 의미니까 얘도 항등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임의의 x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x값을 넣든 아무런 x값을 넣든 간에 다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4번,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4가지 있죠? 요 4가지 표현들은 꼭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 x에 대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해서 요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밑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볼까요? 자, 항등식의 성질은 이렇대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항등식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까요? 항등식은 어쨌든 좌우변의 식이 형태가 어때야 되냐면 똑같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예시 드렸던 이 식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있죠. 얘도 결국엔 좌변 우변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좌우변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좌변은 이렇게 식이 있고 우변은 0이어야 돼. 근데 좌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럼 좌변도 얼마여야 돼요? 이것도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x의 개수인 a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얘도 0이라 해야 되고 상수항인 b도 마찬가지로 0 이렇게 이제 쓰셔야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좌변하고 우변이 이제 이번에는 다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 자리를 맞춰서 볼게요. 1차는 1차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d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차수가 2차로 늘든 3차로 늘든 똑같아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항등식은 어쨌든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서로 식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7쪽에 있는 예제 통해서 한번 좀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의 값을 정할 건데 첫 번째 1번 볼까요? 1번 37쪽의 예제입니다. 자, 1번식 보니까 a-1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x 플러스 플러스 맞네요. 플러스 3-c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근데 우변이 0이잖아. 그럼 좌변도 뭐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0이어야 돼. 근데 이제 요거를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찾았죠. 2차 자리, 1차 자리, 상수항 자리. 자, 그럼 여기도 0이어야 되니까 a 값은 1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 부분도 1차항도 0이어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시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c는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bx제곱 플러스 c라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니까 우리 좌변 우변을 좀 맞춰 볼까요? 자, 일단 2차항을 보니까 2차항이 왼쪽에 좌변에는 개수가 1이고 오른쪽은 b죠. 그러면 b는 얼마? b는 1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항 볼까요? 1차항은 좌변은 ax, 우변은 없죠. 없다는 건 그냥 0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수항 볼까요? 상수항 좌변은 6이고요. 우변은 c니까 c는 6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1, 0, 6 0, 1, 6이겠네요. A부터 따지시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미정계수법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2번에서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거 있죠. A랑 B랑 C랑 이런 것들 찾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미정계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등식일 때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A, B, C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문자로 되어 있는 개수들을 찾아보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개수비교법은 뭐냐면 방금 한 거예요. 방금 이 2번에서 한 건데 자, 2번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지?
이 좌변하고 우변을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좌변, 우변 비교해가면서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계속 비교를 해서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특정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문자에다가, 항등식이 문자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에다가 0이 됐든 1이 됐든 2가 됐든 대입을 해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이제 뭐가 더 빠르고 뭐가 더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건 없어요. 두 개 다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또 해드릴까요?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37쪽에 예제긴 한데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괄호 열고 x-2 더하기 b 괄호 열고 x-3은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a, b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형태를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x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 얘는 a 플러스 bx 이렇게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고 는 x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은 뭐냐면 좌변과 우변을 서로 비교하는 거야, 개수를. 1차부터 비교합니다. 1차 비교해 보시면 우변의 개수는 1이죠. 근데 좌변의 개수는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수를 비교해 볼까요? 상수가 좌변에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인데 우변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는 이제 연립방 정식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하면 2a 플러스 2b는 2고요.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b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a는 3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개수 비교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예쁘게 차수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개수를 좌변과 우변을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찾는 거 이런 것들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수치대입법이라고.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문자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할 겁니다. 이 적당한 숫자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이거, 이 상황에서는 이거, 이게 아니라 식을 계산을 할 때 x에다가 이런 숫자 넣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 그런 걸 한번 넣어볼 텐데 자, 여기서는 뭘 넣어볼 거냐면 x에다가 우리 2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앞에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이 부분이 날라가 버리죠. 그렇죠? 했을 때 뭐가 남는지 봅시다. b 가로 열고 2-3은 뒤에도 x니까 2 이렇게 남겠죠. 그럼 얘가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 2구나. 그럼 b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또 뭐 넣어볼 거냐면 3 넣어볼 겁니다. 3을 넣어보면 이게 남겠죠. a 가로 열고 3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는 얼마구나? a는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A는 3, B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두 개는 방법이 다른 거지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왼쪽 게 편하다. 전개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하세요. 개수비교법. 아니다. 나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풀을 것이다. 하면 이게 좀 더 편리한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또 하세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언급을 해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개수비교법이 편해요. 이 상황에서는 수치대입법이 편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쓸 건지에 대해서 좀 감을 익혀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39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39쪽. 자, 39쪽에 필수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딱 줬죠, 이렇게. 하지만 이런 표현 잘 안 줍니다. 앞으로는 뭐 모든 x, 뭐 어떤 x, 임의의 x, 아니면 뭐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의 표현을 주게 될 테니까 그 네 가지 표현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보니까 얘는 뭐가 편할까? 이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얘는
개수 비교법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치 대입법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히 생각나는 숫자가 뭐 1 정도 있을 것 같은데 1, x가 1. 왜냐면 이쪽이 1이면 전체 좌변이 다 0으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1 정도가 될 텐데 그랬을 때 B랑 C 두 개의 문자가 남고 A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는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정리합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좌변인 거야. 요거랑 이제 우변에 있는 요식이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C는 바로 나왔다. C가 여기 뒤에 상수항이니까 C는 3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A일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요게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가 1이고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자리에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인데 이게 그대로 B의 값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이제 A, B, C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 보면 얘는 우변을 전개를 하려고 보니까 좀 끔찍해. 그지? 너무 하기 많잖아. 그래서 얘는 2번을 전개를 하는 것보다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뭘 대입해 볼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왜 마이너스 1이냐면 여기 x 플러스 1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 요 항 통째로가 다 0으로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면 좀 더 편한 식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런 숫자들을 한번 넣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좌변부터 합니다. 좌변부터 가시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좌변은 6이고요. 좌변은 6. 우변 갑니다. 우변 앞쪽 첫 번째 거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완전 사라지고 마지막 거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C에 있는 거 완전 사라지고 가운데 것만 남겠다. 가운데 거 요거는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마3이니까 둘이 곱하면 3B가 되겠네요. 3B. 3B가 6이구나. 그럼 B는 얼마겠구나? B는 2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2 같은 거 한번 또 집어넣을까요? 2? x는 2. 여기다 할까? x는 2. 자, x는 2 왜 집어넣을까요? 요게 있으니까. x-2가 있으니까. 자, x2 집어넣으면 좌변부터 갈게요. 좌변은 8-12-2니까 마사에서 2를 더 빼면 마이너스 6이고요. 우변 갑니다. 우변은 지금 x-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랬을 때는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고 뒤에만 남겠다. 요거는 2c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그러면 6c가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볼 거냐면 요거에 입각해서 x는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 0 대입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2고요. 우변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죠. 해서 얘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다 x가 하나씩 인수로 있으니까 싹 다 사라져 버리겠네. 그러면 a 값은 얼마? a는 1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은 전개를 하기 좀 편할 때, 전개를 했을 때가 식이 좀 더 간단하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수치대입법은 전개를 하기 조금 어려운 식들 있죠. 그런 식들을 갖다가 수치대입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굳이 전개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푸는데 편리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문제 하고 갑시다. 아래쪽에 있는 47번 문제 있죠. 39쪽에 47번 문제, 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갑니다. 다항식 fx에 대해서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둘이 더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개수비교법을 쓸 건지 수치대입법을 쓸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수치대입법으로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좌변을 보니까 이 좌변에 fx가 걸려. 그러면 얘는 이제
전개를 하려고 했을 때 이 fx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라리 수치를 대입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입해 볼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 왜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냐면 x 플러스 1이 인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좌변 어떻게 되나요? 좌변은 싹 사라지고 0 남겠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딱 넣으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변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쫙 대입해 볼게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거를 하나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건 약간 좀 특이한 건데 얘는 x제곱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얼마 넣겠다는 소리? 여기다가 1을 넣겠다는 소리야. 그럼 뭐 x가 2일 수도 있고 루트 1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정수를 집어넣고 싶으니까 x제곱 자리에다가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좌변을 보시면 우변을 보시면 마침 또 4차, 2차 상수 이렇게 있단 말이야. 4차, 2차 상수. 그러면 2차가 x제곱이 2니까 4차랑 2차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해서 구해보시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얼마란 소리야? 0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2a-b가 마이너스 4인 거고 밑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빼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숫자를 더 집어넣어서 구하는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40페이지에 있는 모호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필수예제 2번 그리고 필수예제 3번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2번 갑니다. 자, 필수예제 2번에 좀 주목할 만한 조건이 있네요. 자, 여기다 밑줄 하나 쳐볼까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그렇다는 소리는 이 식은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뭐에 대한 항등식일까요? 그렇죠.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 식을 정리를 다시 해야 돼.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냐면 k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줄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 있는 식을 보시면 지금은 x, y에 대해서만 현재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정리 다시 하는 거는 전개만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전개해 보시면 2kx 마이너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가 있는 것만 골라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2x 더하기 y 빼기 1k 이렇게 되겠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볼까요? 이렇게 없는 거 보시면 얘는 한꺼번에 볼게요.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이 막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 우변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0인 거잖아. 그럼 좌변도 마찬가지로 얼마여야 된다 했었죠? 0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k의 1차 계수도 0, 상수항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식이 두 가지 나오겠네. 2x 플러스 y는 1, 요거 하나랑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 이런 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더해볼게요. 3x는 마이너스 6이고 x는 마이너스 2고 y는 5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 식을 k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한 문자에 대한 그런 항등식이었고 다음 거 볼까요? 필수예제 3번. 자, 필수예제 3번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문자가 두 개인 겁니다. x, y 이 두 식에 대한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도 전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a, b로 묶여 있으니까.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x 있는 거 볼게요. 요거 선생님 밑주신 거죠. 그럼 얘는 a-b 플러스 2 가로 닫고 x. 그 다음에 이제 b가 아니라 y 있는 것들 한꺼번에 모았을까요?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0이니까 좌변의 x계수 0, 좌변의 y계수도 0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얘는 x, y를 다시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41쪽으로 가봅니다. 41쪽에 저번 시간에 우리 항등식 나눗셈 했던 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자, 이 나눗셈 했을 때, 여기다 써볼까요? fx라는 식을 내가 gx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qx가 나왔대. 그리고 나머지가 뭐 rx가 나왔대.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쓴 이 식 있죠, 이 식. 현재 쓴 이 식. 요 식이 바로 뭐라는 거냐면 바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항등식. 우리가 전 단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것도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왜냐면 요거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건데 이걸 다시 둘이 곱해가지고 또 요거를 더해주면 나머지를 더해주면 마찬가지로 fx라는 식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저번에 이제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하나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rx의 차수는 나누는 식인 gx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고? 항상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같이 볼까요? 예제는 요래 되어 있어요. 예제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3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냐면 요거래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 나머지는 얼마냐면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겠죠. 하고 a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자, 나머지가 2x-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볼 텐데, 뭐 우리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왜 1을 대입했냐면, 이쪽에서는 그 2차 방정식 근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두 개 있죠. 1하고 마이너스 해서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 좌변부터 갑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이쪽은 x에 1 들어가면 통째로 날아가 버리죠.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고 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입니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3은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a 마이너스 b. 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렇게 더하면 4고 뒤로 빼면 마이너스 16이죠, 그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는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둘이 더해주시면 2a고 2a가 4니까 a는 얼마? 2 A는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면 B는 얼마일까요? B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본격적으로 좀 더 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값을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갈게요. 1번. 전체식은 요거고요. 요건데 요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얘로 나눴다 했으니까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얼마?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수치 대입법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x 자리에다 1 대입하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이 부분은 싹 다 날아가는 거고 뒤에 2x 플러스 1쪽 여기서 3이 나옵니다.
x가 2면 5가 나오겠죠. x가 2면. 그죠? 자, 그러면 우변을 한번 받고 좌변 볼까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가 2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요거는 2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2 대입하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 요거고요. 정리를 해보시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 위로 한번 빼볼까요?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고 b는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자, 다음 거 갑니다. 두 번째 거. 자, 이 당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거기다 밑줄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나머지가 몇이란 소릴까요? 그쵸?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실제로 우리가 세로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랜만에 세로셈을 해봤을 때 나머지가 아예 안 생기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있고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똑같이 x제곱을 x세제곱을 만들려면 x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x세제곱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빼면서 내려오면 a-1x의 제곱 플러스 b-1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죠. 나눗셈을 더하기 a-1 이렇게 쓰시면 얘가 a-1x의 제곱 더하기 a-1x 플러스 a-1 이렇게 쓸 거고 쭉 밑으로 빼면서 가볼게요. 밑으로 빼면서 가보시면 b-ax 더하기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는 이제 합쳐서 3-a로 바뀔 것이고 얘가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되거든. 나누어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뒤에는 는 0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a 값은 얼마? 3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3 이렇게. b도 얼마일까요? b도 이제 3이어야겠죠. 자, 얘도 지금 나머지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x 앞에 있는 개수도 반드시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b-a가 0이라고 하니까 a가 3이면 b도 마찬가지로 3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a는 3, b는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른 풀이로 푸는 거예요. 거기 있는 풀이 말고. 거기 있는 풀이보다는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좀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 43쪽에 필수 예제, 발전 예제 5번이 있습니다. 이 발전 예제 5번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발전 예제 5번입니다. 이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근데 얘를 갖다가 개수 비교법을 하자니 3차부터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끔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치 대입을 하자니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 b, c가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쵸? 그리고 x에 1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a, b, c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x-1로 나눠볼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좌변 생각하지 말고 우변 한번 보세요. 우변. 자, 우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깔 바꿔서 할게요. 우변을 전체적으로 x-1로 한번 나눠볼게, 얘들아.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 항은 하나 그냥 띄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띄면 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 띄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 뒤쪽, D는 못 나누죠, 못 나눠요. 그럼 이 D가 뭐로 나올까? 첫 번째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현재 있는 식은 요거 남았네요, 요렇게. 요거 딱 남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또 뭐 해볼 거냐면 또 x-1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떼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아예 없어지고 이 부분 C는 또 못 나누니까 얘가 나머지겠죠, 그렇죠? 마지막이야. A의 x-1 플러스 B인데 얘도 뭐로 나눌 거냐면 x-1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사라지니까 요 A가 뭐일 거냐면 몫일 거고요. 요 B는 뭐냐면 나머지 이렇게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 지금 내가 뭐로 나눴어요? x-1로 나눈 거 아니니? 그치? 해서 여기 지금 x-1이 반복되는 거니까 x-1로 쫙 다 나눗셈을 해줬단 말이야.
이해됐을까요? 근데 요 x-1로 맨날 요 세로셈 나눗셈을 하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조립제법을 쓰게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썼을 때는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자, x-1로 나눌 거니까 이 자리에 1 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개수 자리에다 뭘 쓰냐인데, 우리가 계속 우변만 갖고 있었죠. 근데 좌변을 보세요. 좌변을 보면 사실 완벽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쭉 써보면 3, 0 써야 됩니다. 2차 없으니까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씁니다. 내려가면 3이고요. 곱하면 3이고, 내려가면 3이고, 곱하면 또 3이고, 내려가면 2고, 곱하면 맞나요? 곱하면 얘는 2죠, 그쵸?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4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에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 했잖아. 나머지. 그럼 이거 나머지네. 이거 뭘까? 이게 D란 소리야.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멈췄나요? 아니죠. 쭉 계속 갔죠. 여기다가 또 x-1로 나눕니다. 내려오면 3 곱하면 3, 내려오면 6 곱하면 6, 내려오면 8이고 여기서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였었냐면 바로 C였습니다. C. 멈췄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갔습니다. x-1로 나눌 거고, 내려오면 3 곱하면 3, 내려오면 9 이렇게 하고, 요 자리는 나머지인데 얘는 뭐였었냐면 B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B.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목 있죠, 목. 요 3이라는 숫자가 바로 A.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럼 A는 3, B는 9, C는 8, D는 4 이렇게 해서 하나씩 조립제법으로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얘 다른 풀이에 보시면 식들을 이제 다 뭐 전개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x-1은 y라 하고서 요거를 y로 바꿔놓고 얘를 y로 바꿔놓고 풀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 조립제법으로 쭉 하시는 게 직관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요 방법대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 항등식을 갖고 몇 가지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항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4가지 표현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암기하라 했었죠. 그거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항등식을 풀 때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좀 편리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나머지 정리를 알면 인수 정리는 그 나머지가 딱 0일 때 그것만 바뀐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 정리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전체적인 항등식의 개념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항식의 연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단원이니까 다음 시간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44쪽과 45쪽에 연습 문제가 있죠. 이 연습 문제는 우리 뒤쪽에 54쪽에도 연습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연습 문제랑 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단원이 끝날 때 같이 한 강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 정리를 다음 시간에 먼저 배우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